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발언에 이어서 산업부 장관, 기후부 장관, 국토부 장관, 외교부 이차관께서 브리핑을 하신 후 간략히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총리 및 장관들께서는 이석하실 예정이며 각 부처 1급이 상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께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물가 상승, 주요 품목 수급 애로,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제 역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자칫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청년 등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욱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 이외에도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최적의 정책 조합으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현재 가용 재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당장 시급한 물가, 공급망, 취약 부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과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 물류의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를 신규로 포함하고 유류세 인하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현재 10%에서 25%로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을 더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LNG 수합 등을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전 가동률 80% 이상으로 재고하고 석탄 발전 계절 관리세 상한도 폐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소 2기 폐쇄 일정 조정 등 대체 발전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의 시차 출퇴근제 활성화, 자동차 오부제, 민간 자율시행 등 에너지 전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중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민생 물가 TF 산하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신설하고 특별 관리 품목을 현재 23개에서 약 2배 이상 늘어난 43개로 확대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4, 5월 중 150억 원을 투입해서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이 상승한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겠습니다. 둘째,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공급망 기금 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나프타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27시 0시부터 시행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도 27일 0시부터 매점 매석 금지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 부당행위 단속, 요소 수입 확대 등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취약부문 피해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현재 20조 3천억 원에서 4조 원 추가 확대하고 긴급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내 관계부처 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도 즉시 가동합니다.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노선버스와 심야 영업용 화물차의 대전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정부 뉴딜 추진 방안 4월 중 발표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 산업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4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진국제지수 편입, 즉 윅비 편입 이후 자금 유입 상시 점검단도 4월 1일부터 가동합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순상환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향하고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근본적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본격 대응하겠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민체감 원칙 하에 고육과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방 등의 지역 화폐를 활용한 직접 차등 지원으로 위기의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을 다시 한 번 더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조치로 5월 이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경제 안정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종결돼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물가, 공급망, 취약부문, 외환 금융시장 등 전 분야를 한치의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 산업, 에너지 대전환, 외환금융시장 선진화 등 경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국 경제의 저력과 국민 주권 정부의 능력을 믿고 차분히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에너지 전략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소관 부처별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장관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원유 나프타 수급 현황과 2차 최고 가격대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3월 20일 입항하면서 중동 전쟁의 수급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유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촉진하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축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나프타 수급입니다.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라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선 나프타 물량 확보를 위해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제품 관련 2차 최고 가격입니다. 오늘 27일 0시를 기준으로 2차 최고 가격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2차 최고 가격은 1차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최근의 국제 유가, 국내의 석유 수급 상황, 국민 생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원입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직후에 원전과 석탄 발전의 가동률을 높여서 LNG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승용차 오부제를 포함해서 수요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민간 부분에서 승용차 오부제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일부 기업과 국민권 등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에너지 안보 위기가 현재 주의 단계입니다만 이 위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갈 경우에 승용차 오부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더 모범적으로 엄격하게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12대 국민 행동 지침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감축 계획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석유 다소비 업체들께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각종 제품에 대해서 차제에 신제품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있었고 일시적인 품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종량제 봉투는 참고로 지방정부가 조례로서 그 가격을 정하고 있어서 봉투값이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 6개월 이상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지자체가 50%가 넘고 아주 일부에서 1, 2개월 정도의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는 보급이 가능하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를 싸놓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저희가 일시적 사재기 문제를 곧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테니까 좀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차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그 사용의 총량을 생활 속에서 2030년까지 30%를 줄이는 종합계획을 지난 12월 달에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활 문화를 통해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공공 장례식장이나 대규모 장례식장 등에서 대량으로 쓰이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스포츠 관람 등등에서 쓰이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3천만을 목표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을 줄이는 것도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료수 페트병도 지금 재활용률이 10%로 높였는데 그것을 유럽의 수준처럼 장차 30%까지 높여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폐플라스틱을 다시 이 석유로 환원하는 그런 화학적 재활용도 현재 1% 수준입니다만 그것을 빠르게 높여서 폐플라스틱이 다시 석유로 돌아가서 이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기후부가 열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고 또 활성연료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고, 불가피하게 생산된 플라스틱은 최소화하되 생산된 것은 자원순환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국토교통 분야 에너지 수급위기 대응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환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인해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시차 출퇴근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화물, 버스, 항공 등 운수업계와 해외 건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하여 경무가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가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안전운임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파주와 운수업계 협조 요청하여 화물차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노선버스와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제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약 1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습니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외부의 불가항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통해서 해외 건설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간 협력과 법률 컨설팅을 통해서 전쟁 상황에 따른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일상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께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차관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외교부가 보고했던 핵심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대응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제휴 공간을 전격적으로 가동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70여 개 공간에 대해서 20개 핵심 품목의 동향과 대체 수급선 파악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는 핵심 품목에 관해서는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외공간 중심의 대응 강화입니다. 어제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관련된 주요 생산 그리고 수입국 30개 공관장을 대상으로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급 우려 품목에 대한 대체 공급선을 세심하게 파악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전파하고 관련 품목의 대체 공급선 발굴을 각 공간이 주도적으로 찾아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민간 협력 기반 위기 대응입니다. 대체 수급선 확보는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업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외교부는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하에서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가용한 외교 자산을 총동원하여 중동 정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총괄 브리핑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최기자. 그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유류세 인하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건지, 또 경유세 인하 폭이 휘발유 인하 폭보다 좀 확연히 크던데 어떤 점이 고려된 건지, 그리고 추후에 유가 상황이 더 악화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중동 전쟁 상황이 또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최고 가격제를 설정할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최고 가격제를 조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 우리 국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를 조정을 하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유류세를 7%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로 이렇게 더 유류세 감면을 해서 리터당 휘발유는 65원을 더 낮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현재 10%로 감면하고 있는데 25%까지 감면해서 경유는 리터당 87원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것은 추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휘발유에 비해서 국제 가격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더 상승을 했는데, 경유는 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우리 서민들 또 생계의 어떤 가장 필수적인 연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가격 인상폭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유류세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25%로 이렇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추가적으로 상황을 봐서 국제 유가 상황, 그다음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계부처 장관님들의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이석하신 후에 상세 브리핑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